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산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북서쪽으로 1.5km 지점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새로운 정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시절을 마감하고 1, 2개월 이내에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셨던 2022년 5월 10일 이후 약 3년 이상 개방됐던 청와대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시면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이제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청와대를 관람하려는 구경하려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방 직후였던 지금부터 약 2년 반쯤 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경내를 둘러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오전 4시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간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식사 후에 잠깐 30분 정도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석 달 전인 2025년 3월 14일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518페이지 분량에 걸친 방대한 그 내용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45대이자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3일이고 내일이 6월 14일인데요.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자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이러한 트럼프식 일방주의 좌충우돌식 고립주의 외교 정책, 융단 폭격식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일 자신의 79세 생일이자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주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그거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서 내일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군사 퍼레이드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행진의 이름은 바로 No Kings,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라는 구호이자 집회명인데요. 자, 전제군주정 시절의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 시대의 국가 지도자일 뿐이다. 트럼프는 절대 왕이 아닌데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전제군주정의 그 군주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No Kings,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집회명, 슬로건 구호입니다. 자, 다시 청와대 뒷산 북악산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 북동쪽에 있는 퀸스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제가 1년 10개월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세계 제1의 도시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은 5개 특별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크스, 그 중에 퀸스라는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9년 전에 출생을 했고요. 이분은 재벌의 부동산 재벌의 아들로 출생을 했고 99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이 한 3조 원 정도 됐는데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랭킹 319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6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370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9조 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악동 기질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설을 할 때는 그레이트라는 그 단어를 수십 번 사용할 정도로 자신이 최고다,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자신 외에는 다 무시하는 그러한 아나무인적인 그러한 성격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든 2024년 대통령 선거 때든 즉 45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든 47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든 이분의 슬로건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인데요. 그 그레이트라는 단어,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정도로 자존감, 자신감이 충만한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도널드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 연수원에 바람이 굉장히 살랑살랑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가 전방 40m 지점이 연수원의 본관 건물입니다. 내년 6월 5일이면 창립 50주년 반세기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본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는 금융연수원 별관 건물의 지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와지붕이 지금부터 141년 전인 1884년 갑신정변 당시에 구 한말에 기기국 번사창 건물 탄약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벽돌조 공장식 건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로 건축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기기국 번사창 구한말 탄약 제조 시설이 금융연수원의 뒤뜰에 있고요. 그 너머로 레지던스 시설이라고 합숙소 시설도 있고, 저 멀리 북서쪽 방향 전방 1.5km 지점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보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역광이어서 이쪽 방향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분이 13살 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자신의 음악 선생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유로 트럼프가 음악 교사를 폭행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악동적인 기질을 많이 발휘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걸 무마하긴 했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13살의 나이에 교사를 폭행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 부모님은 트럼프를 뉴욕에 있는
상류층들이 지나가는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5년 동안 군사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과정인 뉴욕 군사학교에서 5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가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급생 시절에는 상급생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제발 뉴욕 군사학교에서 자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님께 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급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하급생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 그런 지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중대장 생도까지 돼서 나중에는 뉴욕 군사학교 시절을 즐겁게 다녔다고 하고요. 그 5년 동안에 뉴욕 군사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게 자기가 군대 갔다면 군대에서 받았을 훈련량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45대이자 47대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1946년 동갑내기생, 동년배 분들인데요. 트럼프가 1946년 6월생, 아들 부시가 7월생, 빌 클린턴이 8월생, 노무현 대통령님이 9월생이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군대 가야 할 그 시절에 미국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미국이 패배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때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1946년생이니까 1966년에는 나이가 20세 때인데요. 그 1966년과 68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징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8년에 신체검사 재검을 했고요. 재검에서는 평시에는 징집 면제, 전시에는 징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 중인 전시 상황에서 징집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거듭 수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한 끝에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72년 그분의 나이 26세 때 다시 재검을 신청해 가지고 전시 징집 면제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즉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에도 징집 면제 판정을 받아서 결국은 군대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년배였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도 이분이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유학 갔다 와서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을 만났는데요. 이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자신이 베트남 전쟁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옥스포드 대학 해외 유학을 간 게 아니냐, 도피성 유학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년배인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인 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의 나이에 예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원 입대해서 해군 조종사로 50여 차례 출격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훈장을 3개나 받은 분이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인데요.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인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는 텍사스주의 주방위군 공군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군인 US 아미가 아닌 주방위군인 내셔널 가드에 입대한 것 자체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처럼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인 빌 클린턴,
조지 워커 부시, 도널드 트럼프 세 사람이 군대 갈 나이에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한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는 정말 성공한 분인데요. 제가 1년 10개월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맨해튼을 투어하면서 UN 본부 투어를 마치고 리버티 섬 자유의 여신상 쪽으로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맨해튼 시내를 이동하던 도중에 트럼프 타워라는 그러한 빌딩을 여러 개 보기도 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 타워가 많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 서울의 여의도에도 1999년경에 건축된 트럼프 월드라는 그 대우건설이 시공한 그 주상복합 40층 정도 빌딩이 여의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나홀로 집에 거기에 카메오로 트럼프가 출연해서 트럼프 타워 앞에서 주인공 맥커리 컬킨 그 남자 소년 주인공과 조우하는 모습이 영화 나홀로 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원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히트칠 정도로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분은 뭐 외교 전략에 있어서도 관세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고율의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엄청난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협상의 기술, 협상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육체적 싸움이든 논쟁이든 어떠한 싸움이든 즐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는 게 가장 낫다. 그러나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아예 평판이 없는 것보다는 나쁜 평판이라도 평판이 있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비난의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그것을 언론 기사를 역이용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한 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이바나입니다. 이바나가 트럼프와 결혼 전 연애 시절에 콜로라도주 고산지대 스키장에 스키 여행을 갔었는데요. 자, 그때 그 여자친구 이바나가 스키를 잘 타서 제비 돌기를 2차례 하면서 트럼프라는 남자친구 앞에서 자신의 스키 재능을 과시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삐쳐가지고 스키를 내던지고 레스토랑으로 가버렸다라는 일화도 이혼을 했던 첫 번째 부인 이바나가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자신의 여자친구 이바나가 자신보다 더 스키 실력이 좋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가 최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단어에도 나와 있듯이,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Great, 최고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원래 정당은 여러 차례 옮겼는데 현재는 공화당 소속인데 2001년부터 2009년 초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대통령이던 그 시절에는 아들 부시가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 그러다가 2008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가 출마했고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이 출마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도널드 트럼프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지지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존 맥케인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전무후무한 흑인 대통령으로 4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경선을 벌일 때 힐러리 클린턴 캠프로부터 네거티브 정보를 입수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하다 보니까 그 경선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격돌을 했던 거죠.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네거티브 정보를 가지고 있었냐면, 버락 오바마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주장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도널드 트럼프가 그것을 기초로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출생한 게 아니니까 미국 헌법 2조 1절에 따라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헌법 제2조 1절에 따르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만 35세 이상, 그리고 미국 영토에서 출생해야 되고, 또 미국 영토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자만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9년 이상이고 30세 이상이면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요.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 영토에서 출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고 만 25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 대통령은 헌법 2조 1절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 태생적 시민권자여야만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1959년에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가입을 해서 하와이는 미국 영토이죠. 그리고 오바마는 1961년생이니까 하와이가 미국의 50개 주가 된 지 2년이 됐던 시점에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출생해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유년 시절에 아버지는, 오바마의 아버지가 케냐 흑인이고 어머니가 미국 백인이었는데 그 두 분 사이에서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출생했는데, 출생 직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해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하면서 버락 오바마도 인도네시아에서 유년 시절을 잠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버락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했으니까 미국 헌법 2조 1절에 따라 미국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버락 오바마는 반박을 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1년도에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총 8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임기 첫 번째 임기 3년차였던 2011년도에 백악관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거물급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이 왔었는데요. 그 2011년 당시면 트럼프는 정치인은 아니고 재계 인사로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트럼프를 조롱하기 위해서 하와이 병원에서 출생한 출생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될 때 트럼프가 문제를 삼으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반박했지만 3년이 지난 2011년도 백악관 만찬에서도 버락 오바마가 트럼프에게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서 출생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밝혔고, 트럼프의 그 당시의 표정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얼굴이 매우 굳어 있는 게 영상에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래서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자신은 성격 자체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배경이 아니냐, 이런 설들이 네티즌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하는데요. 먼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에 해당되는 자신의 형이 알코올 의존증, 즉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때 트럼프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동생 트럼프야, 절대로 술은 마시지 마라, 술은 마시지 마라, 이걸 반복하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충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는 그 이후로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마셨었는데 지금은 그 사건 이후 형이 알코올 중독증으로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긴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트럼프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경쟁자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조 바이든도 술을 안 마십니다. 조 바이든은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조 바이든도 술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든 도널드 트럼프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배도. 자,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백악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관료들은 해임이 될 정도로 트럼프는 담배를 매우 싫어하고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전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금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상회담 때 술을 안 마시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조 바이든은 술을 안 마시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당연히 마약도 안 하는데 자, 이분이 청소년 시설에 가서 이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을 이제 줄 세워놓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어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고 서약을 하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 나는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서약하게 했다라는 일화가 있고, 그런데 그 서약을 한 다음에 뭔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거는 사회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술은 마시긴 하되 적당히 마셔라 라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음식 중에서는 뭘 좋아하냐면 패스트푸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푸드죠.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햄버거, 그 다음에 콜라, 그 다음에 또 특히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도 맥도널드와 버거킹을 좋아한다는데요. 2002년도에는 맥도널드 햄버거의 모델로 TV에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콜라를 워낙 좋아하는데 콜라는 제로 콜라, 설탕 성분이 없는 제로 콜라를 즐겨 마신답니다. 그래서 백악관 집무실에는 빨간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백악관 비서가 캔콜라를 제로 캔콜라를 즉시 대령하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고, 하루에 캔콜라를 무설탕 제로 콜라를 12병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는 미국 포브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부자 중에,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319위에 해당이 되는 65억 달러, 현재 환율로 8조 9천억, 대략 9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건강도, 이분이 키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가장 큰 분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이 193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191cm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크시고 체중도 많고 고령이시죠. 올해 1월 20일에 47대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연세가 만 78세 221이었고 내일이 만 79세 생일이자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취임자이기도 합니다. 그 고령의 체중 이런 걸 감안하면 또 패스트푸드를 즐기기도 하는 그런 음식 습관 이런 게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건강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바로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 79세 생일이자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병식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체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서 미국 전역으로 그 시위가 확산되는 와중에 트럼프가 자신의 생일을 빛내고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니까 그걸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50개 주에서 1,800여 건의 집회가 신고되고 그 집회의 이름이 No Kings,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트럼프가 전제 군주국가의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의 지도자일 뿐이다라는 취지의 그 시위가 계속 내일 전국적으로 격화될 것 같습니다. No Kings 집회 이름입니다. 자, 이제 2시가 됐습니다. 촬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월 전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편에 소개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감사합니다.